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한번 볼게요. 자, 오랜만에 8%대 강세를 보입니다. 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금양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종종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LNF 이쪽으로 영상을 조금 찍습니다. 그게 2차 전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게 왜 주가에 좋은 소식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타점을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금양을 매매하고 있는데 그 금양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제가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그쵸 아직 세 달이 되지 않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124%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의 등락률은 1% 정도 나오니까 시장 대비해선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을 오픈하는 거는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부분이 손실을 내고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은 어때요? 124% 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3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랑 똑같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다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매수만 하다가 그쵸? 지난주에 매도를 했더니 더 갑니다. 그쵸? 저는 6%, 4%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요.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다. 자, 제가 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쵸? 여기 10억짜리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요. 자, 내용을 계속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금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쵸? 웬만하면 제가 장중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시장가 장시작전 8시 51분, 8시 51분, 8시 51분, 8시 55분 따라락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호가 확인하고 처음에 내가 준비되어 있었던 종목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종목 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일진전기 오늘 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9% 상승세 시가 공략이 됐고요.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뭐 바이넥스도 있는데 재룡전기부터 볼게요. 재룡전기도 어때요? 오늘 5%대 강세 그리고 지난 목요일도 매수했고 그 다음 날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12월, 1월, 2월 달 넘어오면서 뭐가 강했죠? AI 반도체. 그쵸? 이게 뭐예요? GPU. GPU가 어디 들어가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럼 GPU가 안 그래도 전기를 많이 먹는데 이걸 몰아서 한 군데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니까 지금은 AI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느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변압기 쪽 그리고 전기 근처에만 있어도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AI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단기간에 상승폭을 키웠다는 건 실적에 대한 폭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하면 지속 가능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GPU는 세대 교체를 하겠지만 전기 변압기를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뒤에 교체를 하고 지금 변압기를 설치한다는 건 늘어난 전력 사용량에 맞춰서 그쵸 고용량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할 텐데 이걸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AI 반도체처럼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 밑에 GST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어때요? 21%, 8%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AI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 결과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하나, 둘, 3거래일 동안
75%. 매수한 날, 매도한 날을 제외하면 하루 걸렸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모르면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여기 LNF를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신고가 종목이 아닌데 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금양을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겠다 그랬죠? 금양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세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매도한 결과 15%의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 오늘까지 매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가를 찍고 올라왔다. 근데 아직 신고가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조절해서 단기 신고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 신고가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고 보고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건 언제 저가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니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 종목군에서 가장 큰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LNF를 우리가 매매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고가가 나왔습니다. 작년 7월. 어느덧 이제 뭐 한 3, 4개월 지나면 1년 동안 조정을 받는 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작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답입니다. 기대감과 주가 상승을 보였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LNF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다.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그 구간을 보면 올라갈 때 못 따라갈 수도 있죠. 맞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내려갈 때 급격하게, 올라갈 때도 못 따라갔는데 내려갈 때 급하게 하락폭을 키우게 된 이유가 4분기 실적을 보셨겠지만 에코프로 BM보다 양극재 생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는 LNF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올라갔지만 하락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잡은 이후에는 LNF도 동일한 하락률을 보였다는 게 정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고가부터 찍어보잖아요. 60%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7월 고가부터 찍어보면 67%. 그렇죠? 59와 67. 67이 더 많이 빠졌죠. 근데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빠졌지만 그 폭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신고가 매매만 하는 거 보셨죠? 그걸 뒤집어서 봅시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 사항이에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보다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하나 해요. 근데 그 편의점에서 1년에 1억을 벌어요. 근데 누가 와서 1억 줄 테니 이 편의점 나한테 팔아라. 현찰로 1억 줄게. 이러면 파나요?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권리금이잖아요. 1년 동안 내가 하면 1억 버는데 1억만 받고 팔아? 한 3, 4년치는 땡겨주잖아요.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렇죠? 돈이 1억씩이나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게면, 그렇죠? 물론 거기에 따르는 뭐 준비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가게면 이 가게를 내가 인수할 때 무조건 권리금을 줍니다. 근데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종목의 PER, 즉 멀티플이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죠? 재산 플러스 앞으로 벌 수 있는 돈, 그리고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현금 흐름, 이런 정도. 근데 늘어나지 않아도 10배 이하지만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돼요. 물론 PBR 기준에서 뭐 1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PER 기준에서는 돈을 벌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1년에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주가가 거래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LNF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앞으로 벌 돈에 대한 것보다 최악의 상황, 그렇죠? 나빠질 부분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근데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한 데서 꽂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저가가 형성되고 반등하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온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LNF 실적 발표하면서 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800억인가 적자 찍혔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빠졌어요. 왜? 에코프로 BM이 남아있어.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 어때요? 적자 1,100억 찍었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500억 정도였어요. 적자 500억 정도였는데 실제 실적을 열어보니까 적자가 한 1,147억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 에코프로 BM 4분기 실적 맞네요. 1,147억. 자,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끝나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기차 쪽에 대한 하락폭이 너무 커요. 저는 테슬라가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프리미엄에 대한 많은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 맞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변동폭은 커진단 말이죠. 즉 LNF는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럼 실시간 타점, 즉 보유기간을 2주 안으로 줄여가면서 실시간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방에서부터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쪽 선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보통 이 매매를 할 때 지금 비싸니까 어느 정도 눌림목 주면 매수하세요. 눌림목이 아니라 추세 이탈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럼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이거 진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 번호로요. 그쵸? 요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건 우리는 강세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강세 종목이 뭐가 돼요?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분류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분류할지 그리고 어떤 판단 하에서 내가 종목 이런 타점이나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